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겪게 된다. 현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도 위기를 비켜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왜 이럴까? 이런 식의 자책을 하고 만다. 문제는 어떻게 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나냐에 달려있다. 만약 당신이 다가올 위기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책하지 않을 것이다. 교토삼굴. 이는 똑똑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3개의 굴을 가지고 산다라는 의미로 중국 전국시대의 제나라 맹상군과 관련하여 나온 이야기이다. 제나라 맹상군의 집안에는 3,000여 명의 식객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풍안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풍안은 본디 거지였는데 맹상군이 식객을 좋아한다는 말에 그를 찾아 먼 길을 걸어왔던 자다. 당시 맹상군은 설이라는 지방에 1만호의 시급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수입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자 제대로 수확된 농산물을 갖다 바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맹상군은 설 지방의 채권 추심, 즉 빚 독촉이 필요했고 이것을 풍안에게 받아오라고 하였다. 풍안은 출발하기 전에 맹상군에게 물었다. 빚을 받고 나면 무엇을 사올까요? 맹상군은 이에 무엇이든 줬소. 여기에 부족한 것을 부탁하오 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맹상군의 집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설 지방에 도착한 풍안은 빚을 진 사람들을 모아서 차용증을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맹상군께서는 흉년으로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시어 모든 채무를 면제하라고 분부하셨소. 그리고 모아놓았던 차용증을 모두 볼질러 버렸다. 사람들은 그것에 감격하였다. 이후 풍안은 맹상군에게 돌아갔고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맹상군은 그래 무엇을 사오셨는가 하고 물어보았다. 풍안은 당신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은혜와 의리입니다. 차용 증서를 불살라 당신을 위해 은혜와 의리를 사서 왔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맹상군은 매우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1년 후 맹상군이 제나라에 새로 즉위한 민왕에게 미움을 사서 재상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를 알고 3,000명이나 되던 식객들이 모두 떠나버렸다. 남은 식객은 딱 한 명, 풍안뿐이었다. 풍안은 그에게 설 지방에 가서 살라고 권유했다. 맹상군이 시리에 찬 몸을 이끌고 설에 나타나자 주민들은 환호하며 맞이했다. 맹상군은 풍안에게 말했다. 선생이 전에 은혜와 의리를 샀다고 한 말뜻을 이제야 겨우 깨달았소. 이것이 풍안이 준비한 첫 번째 굴이었다. 풍안은 이어 위나라 해왕을 찾아갔다. 해왕에게 왕께서 설득하여 맹상군을 등용하면 부국 강병을 실현할 것이며 동시에 제나라를 견제하는 힘도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마음이 흔들린 해왕은 3번이나 맹상군을 불렀지만 그때마다 풍안은 맹상군에게 응하지 말 것을 은밀히 권하였다. 이 사실이 제나라 민왕에게 알려지자 민왕은 그제서야 맹상궁의 진가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재상의 직위로 복직시켜 주었다. 풍안이 준비한 2번째 굴이 완성된 셈이다. 풍안은 마지막으로 맹상군에게 설 지방에 제나라 선대의 종묘를 세우게 만들어 선왕 때부터 전승되어 온 제기를 종묘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종묘를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문제라 맹상군은 부담스러웠지만 풍안의 설득으로 이를 실행하였다. 풍안의 속마음은 선대의 종묘가 맹상군의 영지에 있는 한 혹 제왕의 마음이 변심한다 해도 맹상군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이것으로 3번째 굴이 완성되었다. 맹상군은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별다른 화를 입지 않고 살 수 있었다. 불안한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완벽한 준비 뒤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은 찾아오지 않는다.